이 아픈 게 뭐 6개월 또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만성적으로 지속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원인이 몸에 있다는 거죠. 패턴만 유지하면 저는 건강 회복에 굉장히 어떤 핵심 키워드가 될 거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혈원 한방병원 이재동 교수입니다. 저는 그 병원에서요, 척추관절센터를 맡아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비만과 노화를 막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노비노 건강법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지금 우리 환자분들의 일상생활의 중요성, 이걸 좀 많이 알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요, 제가 사실은 30년 이상 환자를 보니까 아마 수많은 환자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 환자들을 보면서 늘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질병이라는 거요, 뭐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도 있고, 또 뭐 허리, 무릎, 어깨, 목 같은 척추관절 질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 암까지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고를 당하거나 또 아니면은 정신적인 어떤 큰 충격을 받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면 사실은 대부분 내 몸의 문제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생활하면서 조금 다치고 이런 것들은 자기 몸의 문제가 정상이면 병원에 가서 침을 좀 맞거나 뭐 물리치료를 받거나 또는 뭐 소염 진통제 조금 먹으면 대부분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아픈 게 뭐 6개월 또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만성적으로 지속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원인이 몸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은 어디가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가서 뭐 어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병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그 병에 집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원인은 내 몸의 문제에서 시작이 돼서 그게 회복이 안 되고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아픈 부위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하고 이제 조금 비교를 해보면 뭐하고 같냐면 우리가 이제 집에서 키우는 화초든 뭐 나무든 보면 뿌리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잎도 마르고 꽃이 시드는데 대부분 이제 잎 마르고 꽃 시드는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하는 거와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일반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이라는 거, 내 생활에 사실은 아주 작은 문제가 이게 이제 내 몸에 에너지를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 이제 질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인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너와 나이 은퇴학교에 다시 와주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책 열심히 썼고요. 사실 어디에 보면 병원에 있는 교수는 그냥 오는 환자 보고 진료하고 이게 편하죠.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한편으로 한 30년 이상 많은 환자를 보고 또 진료도 열심히 많이 해보고 하지만 이게 내가 한 사람 개인으로서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고 뭐 약 쓰고 침 놓고 해서 치료하는 거는 이건 사실은 한계가 있다. 일단 일반 국민들의 질병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사실은 그게 컸어요. 저도 정년이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한테 이 병이라는 걸 본질은 내 몸에 있고 그 몸의 문제는 사실은 내 일상생활의 문제라는 걸 좀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연의 에너지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계절도 우리가 지구가 이제 23.5도 기울어지면서 회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면서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계절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사계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에너지라는 게 자연의 에너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게 뭐 너무나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또 그 사계절의 변화 에너지도 있지만 또 우리 일상에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루의 에너지 변화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의 에너지가 태양이 해가 뜨고 지구에 햇볕을 내려 비추게 되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사실은 이제 생명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이제 에너지가 사실은 안정이 되면서 내려가면서 저장이 되고 뭔가 정리하고 안정되는 기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직업도 굉장히 복잡하고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 자연의 에너지 흐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늦게까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몇 시간, 8시간이든 뭐 6시간이든 잠을 자면 그건 잠 자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 자연의 에너지 흐름에 따라서 잠을 자는 거하고 또 그냥 우리가 내 상황에 따라서 그냥 경우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잠을 자는 거하고는 이 앞으로 이게 쌓이게 되면 내 몸에는 엄청나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에너지의 어떤 균형이 깨지고 균형이 깨지면 이게 어떤 일정한 패턴이나 생체 리듬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별로 기분도 좋지 않고 뭔가 이게 자연의 에너지 흐름을 타고 있으면 아주 순조롭게 흐르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역행되고 있으면 뭔가 내 몸이 이게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얼마나 복잡한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정신과적인 그런 질환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잠만 특히 정신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분은 잠만 제대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만 밤 11시 전에 자고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그 패턴만 유지하면 저는 건강 회복에 굉장히 어떤 핵심 키워드가 될 거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많은 사람들이 밤 11시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죠. 그런 자연의 에너지 흐름에 대한 인식이 없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에는 몇 가지 그 작용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피로 회복이죠. 어떻게 보면 천년 피로 회복제거든요. 이제 피로 회복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뇌를 쓰고 나면 낮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뇌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아데노신이라든지 또 아밀로이드 베타라 이런 이제 뇌에 노폐물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뇌에는 척수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척수액이 잠을 통해 이 노폐물을 씻어내주는 거거든요. 씻어내주는 그 작용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요즘 최근에 우리가 가장 또 이제 사회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치매잖아요. 치매라는 거는 뭐냐면 뇌세포의 노화거든요. 그리고 그 치매 중에 한 60% 내지 80%를 차지하는 게 알츠하이머라는 거예요. 그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지금 얘기하는 뇌의 노폐물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돼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면에 이제 어쨌든 정상적인 수면을 못 하게 되면 뇌 노폐물 제거를 못 하면서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호르몬의 생성이라는 겁니다. 호르몬의 생성은 우리가 잠을 통해서 호르몬이 생성이 되고요. 호르몬이 항상 잠잔다고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호르몬이 나오는 타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밤 10시부터 새벽 2, 3시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수면의 골든타임은 10시부터 한 5시 정도로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들 일찍 재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 시간에 안 자게 되면 호르몬 생성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주는 천년 호르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임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의 흐름의 에너지 흐름의 인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 갱년기를 앓게 되면 호르몬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바깥에 어두워진 에너지가 이게 물의 에너지야. 호르몬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오히려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 물과 불의 균형이 깨져 있다가 물이 부족하다가 이 외부의 자연의 물의 에너지가 이 충만해지게 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음량이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더 피로도 또 덜한 것 같고 오히려 집중력도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잠을 자기가. 이제 그러다 보면 호르몬 생성이 더 안 되고 더 몸의 균형은 깨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 요즘 또 커피도 굉장히 사실은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카페인이 사실은 뇌를 각성시키잖아요. 근데 이 카페인이 우리가 몸에 들어가면 이 사람에 따라서 분해하는 속도가 조금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술을 먹었을 때 알코올 분해 속도도 사람에 따라서 뭐 소주 2병을 먹어도 금방 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두 잔 먹어도 그게 오래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카페인이 또 이 분해 능력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는 이 카페인이 12시간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광기를 보통 6시간,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6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2시간이 남아있으면 아까 제가 조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수면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생성이 되는 게 밤 10시부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아침 10시 이전에 커피를 마셔야지만이 그 카페인이 밤 10시 이전에까지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뇌가 편안하게 안정이 되고 깊은 수면에 빠질 수가 있고 또 호르몬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인들 사실 점심 먹고 나면 커피 한 잔 이게 그냥 완전히 문화가 돼가지고 이게 자기 몸의 생체 리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